어, 지난 시간에는 모든 물체는 관성, 운동의 상태가 잘 변하지 않는 그런 관성이 있다. 모든 물체에는 관성이 있고, 운동은 본질적으로 힘을 안 주면 정지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물체들은 힘을 안 주면 운동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다. 그런 성질이 있다. 그런 성질을 관성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움직이던 건 힘을 안 주면 다 정지하는데, 힘을 안 주면 운동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그렇게 주장한 갈릴레이는 사람들이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갈릴레이와 같은 위대한 천재 뉴턴이 나타나서 자신의 운동 법칙을 정립하는데, 갈릴레이의 이런 생각을 어떤 물체가 외부에서 힘이 없으면 그 운동이 유지가 된다, 가속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운동의 제1법칙으로 첫 번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모든 물체는 관성이 있다는 것을 운동의 제1법칙으로 뉴턴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관성의 법칙을 운동의 제1법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힘을 안 받으면 운동의 상태가 유지된다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물체든지 힘을 안 받으면 운동 상태가 이렇게 계속 유지가 돼요. 근데 이제 질량이 작은 탁구공 같은 것도 있고, 질량이 큰 이런 볼링공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같은 속도일 때 운동의 양이라는 것이 이제 질량이 클수록 운동의 양이 크다.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 준 겁니다. 속도가 클수록 운동의 양이 크다. 속도가 작아지면 또 운동의 양이 작아진다. 정지하면 운동의 양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운동의 양, 운동량을 어떻게 사람들은 이제 일단 정했느냐 하면, 질량에 비례하고 속도에 비례한 것 같으니까 질량에다가 속도 곱한 양을 그냥 운동량이라고 그렇게 일단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운동의 양은 정의가 질량에다 속도를 곱한 양이 운동량이 정의가 그렇게 해서 돼서 그런 거고, 결국은 실제적으로 운동량은 힘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힘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힘을 주게 되면 이제 운동 상태가 변하니까 속도가 변하잖아요. 그랬을 때 질량 곱하기 속도 했을 때 질량에다 속도 곱한 양이 점점 많이 변해가는데, 그때 이제 질량에다 속도를 곱한 양이 어떻게 사람들이 말을 정할 것인가, 그냥 단순하게 정하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질량에다 속도를 곱한 양은 그냥
운동량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일단은 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 2kg의 물체가 3m/s로 운동하고 있으면 얘의 운동의 양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양인 6kg/m/s. 이걸 이제 운동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얘가 4m/s로 운동하고 있으면 8kg/m/s. 두 개 곱한 걸 운동량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제 3kg짜리가 3m/s로 운동하고 있으면 두 개 곱한 양이 운동량이니까 9kg/m/s. 운동량 이렇게 정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여튼 어떤 물체에 힘을 주게 되면 이게 속도가, 운동이 변하잖아요. 질량이 크면 운동이 좀 덜 변할 거고, 질량이 작으면 운동이 많이 변할 겁니다. 속도가 많이 변할 겁니다. 어쨌든 힘을 주면 이 속도가 변하니까 운동량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힘을 주면 그러니까 우리가 질량에다 곱한 속도를 곱한 양을 운동량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힘을 주게 되면 속도가 점점 변하겠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물체에 힘을 주면 속도가 점점 많이 변하니까 운동량이 이렇게 많이 점점 변하는 겁니다. 힘을 많이 주면 속도가 많이 변하니까 운동량이 많이 변하고, 힘을 적게 주면 속도가 잘 안 변하겠죠. 그러니까 운동량이 적게 변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어떤 물체에 힘을 줘서 운동량이 점점 변하게 할 수 있는데, 그때 힘을 준 시간을 곱한 양을 우리는 충격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때 요 힘을 충격력이다. 요거를 우리는 충격량이라고 그랬어요. 요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양을. 요 힘은 뭐라 그러냐면, 이때 어떤 물체에 주어진 요 힘을 그냥 힘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충격량이라고 했으니까 요 힘은 충격력, 충격량이 아니고 요 힘은 충격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물체에 힘을 이렇게 쭉 준다면 이 넓이가 힘 곱하기 시간이 되니까 힘 곱하기 시간, 충격량이 이 넓이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충격량, 시간이 이제 힘을 줘서 많이 지날수록 충격량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힘을 줘서 오래될수록 운동량도 많이 변하겠죠. 그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물체를 이런 데서 이제 떨어뜨릴 때 말이야,
떨어뜨리게 되면, 이 딱딱한데 떨어뜨리는 경우와 부드러운데 이제 떨어뜨리는 경우를 한번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예, 얘가 이제 떨어지는 동안에 천천히 슬로우 비디오로 딱딱한데 떨어지게 되면 얘가 요만큼 쫙 딱딱하니까 별로 이제 압축이 안 되고 탁 튀어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얘를 푹신푹신한데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봐요. 푹신푹신한데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면 스프링이 약한데 이런 데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면 한번 봅시다. 요 바닥이 이제 스프링 같은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푹 꺼졌다가 다시 툭 튀어 오르는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딱딱한 데 떨어뜨리게 되면 얘가 딱딱하니까 별로 이렇게 얘가 별로 푹 안 꺼지고 팍 튕겨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힘이 이렇게 작용하는데 대신에 푹 꺼졌다가 딱딱하니까 팍 밀어내니까 시간은 짧아요. 짧은 시간 동안에 큰 힘이 작용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바닥이 부드러워서 푹 꺼졌다가 툭 튕겨나가는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면 푹 꺼지는 동안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많이 걸리지만은 이제 그때는 힘은 뭐 그렇게 점점 이렇게 푹 꺼지면서 힘을 점점 많이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꺼졌다가 다시 쭉 튕겨 오르면서 원위치 가면서 힘이 점점 없어질 거 아닙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상황에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이 넓이가 힘 곱하기 시간 요 아래 넓이가 충격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넓이가 충격량이 되고 이 시간이 많이 길수록 또 힘이 클수록 힘 곱하기 시간 한 이 값이 클수록 운동량의 변화는 커지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주요한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 넓이가 힘 곱하기 시간 충격량인데 이거는 뭐하고 같으냐면 운동량이 요게 이 넓이가 클수록 운동량이 많이 변하는데 운동량의 변화와 같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힘 곱하기 시간 이게 충격량인데 힘 곱하기 시간이 충격량인데 힘 곱하기 시간의 이 그래프에서 이 아래 넓이가 충격량이 되는데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이거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아요. 왜 그렇느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 관심이 있는 사람은 조금 더 공부를 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왜 그러느냐는 몰라도 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는 것은
증명은 못하지만 느낌으로 충격량이 커질수록 오래 힘을 줄수록 운동량이 많이 변하겠구나. 그 다음에 만약에 힘을 많이 줄수록 속도가 많이 변하니까 운동량이 많이 변하겠구나.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겠구나 하는 이 느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충격량은 뭐와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뭐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원래 뉴턴의 운동 2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힘을 주면 속도가 변하는 거거든요. 시간당 속도가 얼마나 변하느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 나누기 시간 해준 이 값이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가 바로 운동량 변화죠. 운동량 변화를 시간으로 나눠주게 되면 바로 이게 힘이 되는 거고, 그럼 힘에다가 시간을 곱해준 것이 충격량이 되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가 같으냐? 요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충격량과 같다는 것이 그냥 증명이 돼요. 증명은 되지만은 이렇게 해서 증명해서 아는 것보다 그냥 여러분들은 일단은 힘 시간 그래프에서 아래 넓이는 충격량과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금방 이런 경우에도 얘가 떨어졌다가 같은 높이까지 이렇게 싹 변하려고 하면 이 속도 변화가 여기서 결국은 같거든요. 최종 속도가 같아야 같은 높이까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떨어질 때도 속도가 같았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딱딱하든지 바닥이 부드럽든지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운동량 변화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얘가 충돌할 때 부드러운 데 떨어지는 거나 딱딱한 데 떨어지는 거나 결국은 같은 높이까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그 떨어져서 탁 정지해서 깨져버리든지 아니면 멈추든지 한다든지 이런 거 생각해 봤을 때 떨어지기 직전과 떨어지고 충돌하고 나서가 정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위치까지 튀어 올라갈 수도 있고 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정지하면 같이 정지하고 튀어 올라간다면 같은 높이까지 튀어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운동량 변화가 충돌할 때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면 딱딱한데 떨어지는 경우는 이게 운동량이 변하는 동안에 딱딱하니까 갑자기 운동량이 변하는 거죠. 그렇지만 운동량 변화량은 같은 거죠. 만약에 이런 게 아까 문제에서는 이게 튀어 올라갔는데 이 계란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부드러운데 떨어지게 되면 푹 해서 그냥 푹 들어가면서 정지하게 되겠죠. 근데 딱딱한 데 떨어지면 얘 딱딱하니까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안 들어가니까 갑자기 계란은 정지해야 되는데 갑자기 정지해야 되니까 딱딱한 데 떨어지면 계란이 왜 깨지냐 설명해 보라 그러면 갑자기 정지하니까 운동량 변화량은 천천히 정지하는 거나 갑자기 정지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운동량 변화량은 같은데 갑자기 정지하는 게 짧은 시간 동안에 정지해야 되니까 힘이 많이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힘이 많이. 그러니까 운동량 변화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충격량 이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충격량이 같은 경우는 시간이 길수록
힘은 좀 덜 든다 이런 이야기죠. 시간이 길수록 힘은 좀 덜 들고 시간이 짧을수록 강한 힘이 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